대한적십자사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적십자사 친선대사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제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클래식계 인재들이, 신동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형적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입견이라고 생각해요. 5,800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방과후 특활반이라는 프로그램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개설을 했어요. 원래 1지망으로 가야금반에 지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야금반은 가야금을 구입을 해야 되니까 저조했던 거예요. 그게 폐반이 됐어요. 시작도 못하고. 그래서 2지망으로 썼던 동요 부르기 반에 가게 된 거예요. 한 달 수업료도 아니고 지금 생각해보면 3개월치씩 내는 거였는데 5,800원이었어요. 거기 강사 선생님이 그때 당시 이화여대 성악과를 나오셨던 강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아, 너는 성악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문가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어린 제가 봤을 때도 아, 나는 노래에 재능이 있나 보다 라고 알았던 거죠. 그래서 교내 가창대회를 나갔는데 대상을 탔던 거죠. 그게 이제 점점 범위가 커진 거예요. 서울시, 전국구 계속 1등, 금상 이렇게 수상하다 보니까 아, 나는 노래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노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가야금반이 폐반이 안 됐어요. 국악 전공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제가 되게 한국적인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네요. 12살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거든요. 그때는 연습생이라는 말이 없었을 때예요. 97년, 98년 이럴 때는. 그리고 특히 IMF 직전이라서 정말 국가 경제가 어려웠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관념에 눈을 뜨기도 시작하고 어른 세계에 일찍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일찍 데뷔를 하면서 좋은 점도 물론 많았지만 실수해도 될 나이에 실수하지 않는 법부터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린 임형주의 고유의 챕터, 인생 챕터들이 조금 스킵이 된 것 같아요. 누락이 된 것 같아서 10대 시절의 추억들이 개인적인 추억이 많이 없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는 형 누나들이 진짜 형 누나들인 줄 알았어요. 마치 친척 형들처럼. 물론 그분들도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린 일로 만난 사이니까 그렇게 깊은 정을 교감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요새 MZ분들도 특히 그렇고 너무 형 동생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딱 맞닥뜨렸을 때 상황을 거기에서 오는 어떤 상실감, 상처는 나이가 들어서도 쭉 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데뷔 30주년으로 지금 막 달려가고 있잖아요. 신기합니다. 제가 굉장히 변덕스럽고 실증을 많이 내는 성격인데 음악만 유독, 노래만 실증을 안 내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 보면 개인적으로 좀 되게 대견합니다. 저도 되게 이렇게 무서워서 아, 그런 분들 많아요. 맞아요. 성격상 다른 분야 도전하시고 이런 분들, 전 근데 그거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객관적으로 제3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노래만큼, 노래보다 잘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또 PD님은 다재다능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가능성을 너무 지향한다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제가 어리다 보니까 봉사, 나눔 이런 거 개념이 없었죠. 잘 몰랐죠. 그래서 소속사에서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제가 첫 앨범을 삼성 영상사업단에서 발매를 했는데 당시 사라예보 내전이 있었어요. 98년, 97년 그때. 그래서 전쟁에 피해 입은 아동들을 위해서 비슷한 연배의 소년이 노래를 하면 그거야말로 평화의 노래 아닌가 해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랑 같이 공식 캠페인 뮤직비디오를 이제 제작 기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98년에 데뷔만 한 게 아니라 나눔 봉사활동의 수공기간이 시작된 거예요. 운명이라고 봐요, 저는. 그 이후부터는 다 온전히 저의 선택이었는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봉사활동, 나눔활동을 하게 된 데는 나눔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진실한 만남이다 라는 얘기를 항상 해요. 제가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누군가에게 물질 기부를 주고 재능 기부를 하지만 저도 그 순간 감정적으로 받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눔을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뺄셈이 아닌 덧셈이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재능 기부. 돈 들인 것보다는 때로 더 의미가 깊을 때가 있거든요. 실생활에서 매일매일 할 수 있으니까. 네.
당연히 오늘 인터뷰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적십자사 얘기를 빼뜨릴 수 없겠죠. 2005년 대한적십자사 그때 창설 100주년이에요. 그때 역대 최연소 홍보대사로 이제 위촉이 되면서 적십자사와 연을 맺었거든요. 10주년 때 제가 왕성하게 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친선대사로 승격이 됐어요. 근데 그때도 감사하게도 역대 최연소 친선대사 기록이고 그 기록이 아직도 안 깨진 걸로 알아요. 얼마 전에 정말 많은 분들 속상하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이순재 선생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이순재 선생님 다음으로 제가 영광스럽게도 최장수 지금 친선대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어깨가 무거워요. 근데 제 인생에서 적십자사를 통해서 오히려 제가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여기 와서 많은 자원봉사 활동, 나눔 활동, 또 기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박애주의, 인도주의가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구나. 굉장히 우리랑 밀접하구나.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가 대한적십자사 친선대사 위촉이라고 항상 말을 하고 다니는데 그 말씀 오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인생 멘토 중에 한 분이 한완상 전 부총리님이신데 한완상 총재님이 대한적십자사 그때 당시 총재님이셨어요. 제가 임명받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최초의 팝페라 가수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팝과 오페라의 가교인 것처럼 대중과 적십자사 간의 가교가 되고 싶었고 그때 한완상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우리 임영주 군은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그 재능으로 내가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적십자사의 인도주의와 박애주의를 전파하는 일이다. 평화를 노래하는 음악가가 됐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저를 위촉을 해주셨거든요. 2005년 아마 10월일 거예요. 제가 월도 기억을 해요. 네네. 감개무량하고요. 친선대사로 10년, 그리고 그 이전에 홍보대사로 10년, 딱 20년이거든요. 이렇게 합쳐서. 정말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 아쉬움을 제가 뒤로 하지 말고 앞으로의 20주년은 더 활발하게 그 이전보다 제가 음악 활동을 많이 줄일 거기 때문에 나눔 활동을 더 폭을 넓힐 생각입니다. 너무 많죠. 저는 나눔 콘서트 같은 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문화에 소외된 예를 들면 섬마을 같은 데는 아직도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데가 있거든요. 음향시설이 무슨 뭐 예술의 전당이나 카네기홀 같지 않더라도 이제는 제가 가는 곳이 곧 카네기홀이고 제가 노래하는 그곳이 예술의 전당이다 라고 생각하고 노래하거든요. 그럴 정도의 커리어가 됐다고 생각하고 나이 들어서 눈을 감을 때까지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싶어요. 말 그대로 강연으로서만 하면 지루하잖아요. 노래도 섞어서 공연을 같이 곁들이면 훨씬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지 않을까. 사람 임영주의 인생에서 가장 적극적인 선택, 인생을 나누기로 결정한 거. 지금까지도 단 한 차례,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 안 불러도 돼요? The first love
너